그러나 이만으로는 성벽을 오를 수 없었다. 그는 3번이나 무너졌고 4번이나 떠돌았다. 배신과 의심이 꼬리를 물었고 힘이 약한 자에게 세상은 늘 매정했다. 유비는 무릎을 구부려 흙 묻은 땅을 만졌다. 이 땅은 누구의 것이고 내일의 주인은 누구인가 질문만이 그의 식량이었다. 그러던 어느 겨울 기침 소리와 함께한 소문이 들려왔다. 산속에 숨어 사는 젊은 선비 하나가 천하의 결을 읽는다고 사람들은 속삭였다. 그를 찾아가는 길은 질척했고 하늘은 잿빛에 젖어 있었다. 초라한 초가의 문을 3번 두드린 뒤에야 젊은 선비는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미소 대신 침묵을 내밀었다. 방 안에는 거친 종이와 대나무 잎이 흩어져 있었고 남쪽의 습기가 잔뜩 밴 냄새가 났다. 유비는 그 앞에서 자신의 가난을 숨기지 않았다. 나는 땅이 없다. 그러나 사람은 있다. 그러자 선비는 천천히 지도를 그리기 시작했다. 강과 산맥과 바람의 길이 손끝에서 이어졌다. 그날 밤 선비는 3갈래 길을 이야기했다. 하나는 강가의 관문을 붙잡아 숨을 고르는 길, 하나는 서쪽의 곡창을 차지해 등뼈를 세우는 길, 마지막 하나는 동쪽의 칼날과 손을 잡아 북쪽의 거인을 향해 천천히 오르는 길. 말은 단순했고 계획은 아주 길었다. 유비는 알아챘다. 이 길은 한 번이 칼춤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숨과 맥박과 기다림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 선비를 곁으로 들였다. 사람들은 그를 와룡이라 불렀다. 시간은 강처럼 흘렀다. 강 동쪽에서 거대한 불길이 일어났다. 많은 이가 그 불길을 한 사람의 기도로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동쪽의 장수들이 쌓아 올린 화약과 바람의 수가 어우러진 결과였다. 유비는 그 불길의 가장자리를 움켜쥐었다. 손에는 따뜻함이 묻었지만 중심으로 들어갈 힘은 모자랐다. 그는 한숨을 쉬었다. 아직 뼈가 없었다. 아직 내 나라의 뿌리가 없었다. 그때 또 하나의 이름이 어둠을 가르고 나타났다. 날카롭고 주저함이 없는 계책을 품은 산의 방통이었다. 방통은 긴 말이 없었다. 손바닥으로 지도를 탁 누르며 말한다. 남의 마루에 서서 주인의 밥을 바라볼 수는 없다. 주인이 될 때까지는 밥상이 없다. 그의 논리는 고요했고 결단은 번개 같았다. 위험은 컸고 명분은 가늘었다. 하지만 기회는 둔갑을 잘한다. 그는 서쪽의 관문을 주인의 집으로 바꿔 세우자고 했다. 유비는 그 거친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서쪽의 산길마다 깃발이 피처럼 박혔다. 서쪽의 성문이 열리고 백성의 한숨이 성벽 위로 떠오르던 밤, 유비는 마침내 피난민이 아닌 주인이 되었다. 창고에는 곡식이 쌓이고 병영에는 소금 냄새와 땀 냄새가 사나운 리듬으로 섞여 들었다. 사람들은 안도의 미소를 지었고 아이들은 다시 이름을 배웠다. 그러나 축복은 오래 머물지 않았다. 화살이 날아오던 어느 오후 방통은 말을 세웠고 그 자리에서 피를 뿜었다. 빠른 칼날 같은 지략은 그렇게 일찍 사라졌다. 남은 것은 신중한 별 하나와 거대한 책임뿐이었다. 방통이 떠난 자리에 고요가 내려앉았다. 제갈량은 나라의 심장이 되었고 서쪽의 땅은 커다란 금고처럼 빛났다. 그러나 금고는 동시에 감옥이기도 했다. 산맥은 든든했지만 길은 좁았고 곡식은 넉넉했지만 군영의 경험은 얕았다. 무엇보다 중원으로 나아가는 다리가 한 곳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 다리는 강이었고 강이 관문은 동쪽의 손에 걸려 있었다. 유비는 다리를 지키기 위해 가장 믿는 장수를 보냈다. 그 이름은 관우였다. 관우는 칼날로 유명했고 고개를 들면 하늘이 묵직해 보이는 사내였다. 그는 적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자기 자신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러나 강은 칼로만 건널 수 없다. 강에는 바람과 말과 약속과 때로는 굴욕이 필요하다. 관우는 적의 눈을 너무 곧게 바라보았고 동쪽의 귀를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다. 그의 승리는 적을 자극했고 그의 자조는 다리의 기둥을 흔들었다. 그리고 어느 장마철 강이 수위가 오르듯 두 세력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가의 전우는 빠르게 번졌다. 북쪽에서 쇠복이 울렸고 동쪽에서는 깃발이 물결처럼 솟았다. 관우는 스스로의 힘을 믿었지만 그것은 덫이었다. 두 적이 동시에 문을 두드리는 순간 강이 물빛은 피로 물들었다. 군사들은 흩어졌고 깃발은 젖은 땅에 쓰러졌다. 그는 끝내 포로가 되었고 목숨은 칼날 위에서 흩어졌다. 그날 이후 강가의 안개는 더 이상 거치지 않았다. 형주라 불리던 그 땅은 그렇게 사라졌고 익주는 고립된 섬이 되었다. 형주를 잃은 날 유비는 말없이 서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 하늘은 붉게 물들었고 그의 눈빛은 점점 검게 가라앉았다. 백성들은 전쟁을 멈추길 바랐지만 유비의 마음에는
오직 한 단어만 남아있었다. 복수였다. 그는 밤마다 관우의 영혼이 강물 위를 걷는 꿈을 꾸었다. 꿈속의 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고개를 숙여 칼을 내려놓을 뿐이었다. 그러나 깨어난 유비는 더 큰 군사를 모았다. 복수가 곧 정의라 믿었기 때문이다. 그는 70만이라 불리는 대군을 일으켰다. 군복은 새로 짜여졌고 북소리는 들판을 울렸다. 사람들은 그의 분노를 신이 명령처럼 따랐다. 그러나 그 길은 물길과 불길이 교차하는 땅이었다. 송권의 장수 육소는 침묵 속에 웃었다. 그는 기다렸다. 바람이 서쪽으로 흐르는 날을 기다렸다. 유비는 하늘의 징조를 읽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오직 불길로 씻을 복수만이 있었다. 그리고 바람은 그를 향해 불기 시작했다. 일흥의 들판은 길고 낮았다. 불씨 하나가 일어나면 순식간에 전장을 삼킬 수 있는 땅이었다. 육소는 불을 지폈고 바람은 광기로 변했다. 불은 천막을 넘고 갑옷을 녹였다. 불길 속에서 병사들의 비명이 번개처럼 터졌다. 유비는 말을 세웠다. 하지만 돌아갈 길도 앞으로 나갈 길도 모두 불에 잠겼다. 그날 밤 천하의 대업은 불길 속에서 재로 변했다. 그는 살아남았지만 더 이상 군주의 얼굴은 아니었다. 패잔병들이 흩어진 들판에 남은 것은 불타버린 갑옷과 녹은 화살뿐이었다. 유비는 백제성으로 물러나 숨을 고르며 말했다. 잘못은 나에게 있다. 그러나 그 말은 바람처럼 흩어졌다. 병사들은 믿음을 잃었고 백성들은 더 이상 눈을 들지 않았다. 제갈량은 그의 곁에 조용히 서 있었다. 그리고 한마디로 모든 것을 요약했다.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라 견딜 때입니다. 그러나 유비의 몸은 이미 기력이 다해가고 있었다. 그해 봄 유비는 병상에 누워 있었다. 창문 밖에는 강물이 천천히 흘렀고 그 흐름은 마치 그의 숨결 같았다. 그는 제갈량의 손을 잡았다. 나라를 부탁하오. 그 말은 조용했지만 무거웠다. 그리고 며칠 뒤 유비는 눈을 감았다. 한 시대가 그렇게 끝났다. 천하를 향한 불길은 꺼졌지만 제갈량의 눈빛 속에는 아직 한 줄기의 불씨가 남아있었다. 그는 그 불씨를 다시 일으키려 했다. 이름하여 북벌이었다. 북벌은 한 인간의 집념이자 한 나라의 마지막 꿈이었다. 제갈량은 병약한 몸을 이끌고 5차례나 북쪽으로 향했다. 그는 산을 넘고 강을 건넜다. 군량이 떨어져도 포기하지 않았다. 밤마다 장막 속에서 촛불을 보며 중얼거렸다. 주공의 뜻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다. 적은 많고 땅은 넓었다. 그의 지략은 빛났지만 식량은 빛보다 빨리 사라졌다. 그는 매번 승리 직전에 멈춰야 했다. 가장 큰 상처는 첫 번째 원정에서 생겼다. 그는 마속을 믿었다. 그러나 마속은 명령을 어기고 요충지를 벌였다. 결국 전군은 포위되었고 수많은 병사가 목숨을 잃었다. 제갈량은 눈물을 삼키며 마속을 참수했다. 그날 밤 그는 홀로 앉아 기록을 남겼다. 잘못은 나에게 있다. 유비가 떠난 뒤 그도 점점 인간의 한계를 실감했다. 천재의 머리로도 역사의 바람은 막을 수 없었다. 그의 마지막 원정에서 적장은 사마위였다. 사마위는 전쟁을 하지 않았다. 대신 기다렸다. 군량이 떨어질 때까지, 병사들의 발소리가 느려질 때까지 그는 벽처럼 서 있었다. 제갈량은 끝내 그 벽을 넘지 못했다. 오장원이라는 들판에서 그는 병으로 쓰러졌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내쉬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주공, 저는 아직 할 일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대답은 없었다. 오직 바람만이 그의 깃발을 스쳤다. 제갈량이 떠나자 촉한의 등불은 급속히 어두워졌다. 남은 장수들은 분열했고 백성들은 피로했다. 익주의 산맥은 여전히 단단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허물어졌다. 몇십 년 뒤 촉한은 결국 무너졌다. 천하의 세 갈래 길은 하나로 합쳐졌고 유비의 꿈은 완전히 사라졌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기억했다. 가난한 집에서 시작해 왕이 되었던 사내. 그리고 다시 한 줌의 재로 돌아간 군주. 그의 이름은 패배 속에서도 빛났다. 유비의 이름이 세월이 흘러도 잊히지 않은 이유는 단순히 그의 패배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끝까지 인간의 얼굴을 잃지 않은 군주였다. 전쟁터에서도 백성의 울음을 먼저 들었고 패전의 밤에도 병사들의 상처를 어루만졌다. 그러나 역사는 자비롭지 않다. 따뜻한 마음이 칼날을 이기지 못할 때 시대는 냉정한 결정을 강요했다. 유비는 그 결정을 늘 늦게 내렸다. 그 늦음이 그의 품격이자 한계였다. 조조는 한수 앞을 내다보는 도박사였고 송권은 바람을 읽는 항해자였다. 그들 곁에는 이미 견고한 땅과 자본이 있었다. 하지만 유비에게는 오직 사람뿐이었다. 사람을 믿고 사람을 모았지만
사람은 필요했고 세상은 무정했다. 그는 늘 부족했다. 군량도, 시간도, 기회도 모두 모자랐다. 그래서 그는 늘 마지막 순간에 결단을 내렸다. 그리고 그 결단은 너무 늦었다. 익주를 얻은 후 그는 처음으로 왕의 옷을 입었다. 그러나 그 옷은 아직 그의 어깨에 맞지 않았다. 백성들은 환호했지만 그 환호는 낯설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정말 왕이 되었는가 아니면 여전히 떠돌이인가. 그 질문은 밤마다 그를 괴롭혔다. 그리고 그 괴로움이 다시 욕망이 되었다. 욕망은 다시 결단을 낳았다. 그러나 욕망으로 만든 결단은 늘 상처를 남겼다. 형주를 잃고 나서의 복수전은 그 욕망의 정점이었다. 그 불길은 모든 것을 삼켰다. 친구도, 군사도, 꿈도 다 태워버렸다. 남은 것은 후회뿐이었다. 하지만 후회조차 늦었다. 불길이 꺼진 자리에 남은 것은 재뿐이었다. 그 재 속에서 제갈량이 불씨를 찾으려 했지만 이미 바람은 방향을 바꿨다. 역사는 그렇게 유비의 불꽃을 거두고 다른 시대를 불러들였다. 그러나 유비의 실패는 단순한 패배가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욕망과 이상이 부딪힌 이야기였다. 그는 천하를 얻으려 했지만 끝내 천하를 품으려 하지 않았다. 천하란 이기는 자의 것이 아니라 감당하는 자의 것임을 그는 너무 늦게 알았다. 만약 그가 한 걸음만 더 냉정했다면, 한 번만 더 기다렸다면 역사는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간은 늘 자신이 가장 인간적일 때 가장 큰 실수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를 사랑했다. 유비는 실패했지만 그 실패 속에 인간의 온기가 있었다. 그는 권력을 이용해 사람을 다스리지 않고 사람의 마음으로 권력을 모았다. 그래서 그의 제국은 짧았지만 따뜻했다. 백성들은 그의 이름을 부를 때 슬픔 대신 감사의 눈빛을 보냈다. 세상은 이긴 자를 기억하지만 마음은 진 자를 오래 기억한다. 유비는 바로 그런 이름이었다. 세월이 흘러 사마이의 후손이 천하를 통일했을 때에도 사람들은 유비의 이야기를 자식들에게 들려주었다. 그 이야기는 전쟁의 기록이 아니라 인간의 기록이었다. 어떻게 가난한 자가 제국을 꿈꾸었는지, 어떻게 믿음이 칼보다 강할 수 있었는지를 말해주는 이야기였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묻곤 했다. 왜 그는 끝내 성공하지 못했나요? 어른들은 조용히 대답했다. 그는 이미 다른 방식으로 성공했단다. 유비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한 가지 진실에 닿는다. 운명은 늘 그에게 불리했지만 그는 운명 탓을 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손으로 운명을 쥐려 했다. 그리고 그 손끝이 닿는 곳마다 상처와 흔적이 남았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란 존재의 본 모습이었다. 완벽하지 않기에 아름답고 부족하기에 빛나는 것. 유비의 제국은 무너졌지만 그의 이야기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 지금도 누군가는 그의 초상을 바라보며 말한다. 이 사람은 실패한 군주가 아니라 가장 인간적인 군주였다. 그의 왕관은 금이 아니라 의로 만들어졌고 그의 칼은 피가 아니라 신뢰로 벼려졌다. 그래서 그의 제국은 짧았어도 그의 이름은 길다. 1000년이 지나도 사람들은 그를 기억하며 묻는다. 정의는 이길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질문이 존재하는 한 유비는 살아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비의 생애를 돌아보면 한 가지 교훈이 남는다. 세상을 바꾸려는 사람은 먼저 자기 마음을 지켜야 한다. 마음이 무너지면 제국도 무너진다. 제갈량의 지략도, 방통의 결단도, 관우의 충의도 모두 그 마음을 위해 존재했다. 그러나 유비는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다. 그래서 그의 제국은 불길 속에서 사라졌지만 그 불길이 남긴 빛은 지금도 우리를 비춘다. 그의 죽음 이후 백제성에는 긴 침묵이 내려앉았다. 강물은 여전히 흘렀지만 소리는 달라졌다. 예전엔 포효 같았던 물결이 이제는 탄식처럼 들렸다. 백성들은 조용히 향을 피우고 그의 이름을 속삭였다. 눈물은 흘렀지만 원망은 없었다. 사람들은 알았다. 그가 완벽하진 않았어도 끝까지 인간이었다고. 유비의 혼은 그렇게 산천을 떠돌며 여전히 백성의 마음속에 머물렀다. 제갈량은 그 뒤를 이어 촉한의 마지막 불씨를 붙잡았다. 그는 유비의 유언처럼 나라를 위해 몸을 태웠다. 그러나 그 불씨는 이미 바람에 노출된 작은 초였다. 그는 5번 북쪽으로 진군했고 5번 실패했다. 그때마다 병사들은 굶주렸고 백성들은 피로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믿었다. 언젠가 하늘이 그 뜻을 알아줄 것이라고. 그러나 하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오장원의 바람 속에서 제갈량은 마지막 숨을 내쉬었다.
그의 손끝은 여전히 지도 위에 머물러 있었고 눈은 북쪽을 향해 있었다. 그는 속삭였다. 주공, 이제 당신을 만날 수 있겠군요. 천막 바깥에서는 새벽이 오고 있었고 군사들은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제갈량의 죽음은 촉한의 마지막 등불이 꺼지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그 불빛은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계속 남았다. 제갈량의 죽음 이후 촉한은 빠르게 쇠락했다. 남은 장수들은 분열했고 백성들은 더 이상 미래를 믿지 않았다. 산맥은 여전히 높았지만 그 산은 제국을 지키지 못했다. 시간이 흐르자 위나라의 군대가 남쪽으로 밀려왔고 촉한의 깃발은 서서히 사라졌다. 마지막 황제 유선은 항복하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역사는 그렇게 막을 내렸지만 사람들의 입에서는 여전히 한 이름이 남았다. 유비였다. 그의 이야기는 세대마다 다르게 전해졌다. 어떤 이는 그를 실패한 이상주의자라 불렀고 어떤 이는 인간의 온기를 지닌 군주라 칭했다. 그러나 누구도 그가 가진 끈기와 신념을 부정하지 못했다. 그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제국을 세웠고 모든 것을 가진 후에도 여전히 사람을 믿었다. 그의 인생은 성공의 기록이 아니라 믿음의 기록이었다. 믿음이 세상을 얼마나 오래 버티게 하는지를 증명한 한 편의 시였다. 유비의 이름은 1000년이 지나도 여전히 입에 오르내린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는 실패했지만 도덕의 전쟁에서는 승리했다. 세상이 강한 자의 것이었다면 마음은 약한 자의 것이었다. 사람들은 그의 실패에서 용기를 얻었다. 패배하더라도 의미를 잃지 않으면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승리라는 것을 그는 죽어서도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지금도 살아있다. 어쩌면 유비의 진정한 비극은 실패가 아니라 외로움이었다. 그는 늘 사람을 모았지만 끝내 혼자였다. 천하를 품고자 했지만 품을 어깨가 없었다. 방통은 일찍 떠났고 제갈량은 너무 멀리 있었다. 관우와 장비는 피 속에서 사라졌고 그가 남긴 자리는 허공이었다. 사람을 믿던 군주는 결국 사람의 부재 속에서 무너졌다. 그것이 역사가 남긴 가장 잔혹한 아이러니였다. 하지만 바로 그 외로움이 유비를 인간으로 만들었다. 권력을 가진 자 중 그렇게 인간적인 이는 드물었다. 그는 자신이 흘린 눈물을 숨기지 않았고 패배 앞에서조차 백성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 한마디가 천하의 모든 권력보다 무거웠다. 사람들은 그 눈물 속에서 자신을 보았다. 그래서 그의 죽음은 슬픔이 아니라 위로였다. 그는 왕이었지만 동시에 우리였다. 세월이 흘러 지금의 세상에서도 유비의 그림자는 남아있다. 거대한 권력 속에서 인간성을 잃지 않으려는 모든 이들에게 그는 여전히 거울이 된다. 성공은 잠시지만 마음은 오래 남는다. 그가 가르친 것은 승리의 기술이 아니라 실패의 품격이었다. 무너져도 고개를 숙이지 않고 잃어도 다시 사람을 믿는 법, 그것이야말로 그가 남긴 진짜 제국이었다. 역사는 그를 평가하려 들지만 사람들은 그를 느낀다. 유비는 계산보다 감정으로 움직였고 그래서 상처받았지만 또 그래서 사랑받았다. 그의 제국은 사라졌지만 그 이름은 여전히 인간의 따뜻함을 상징한다. 그 따뜻함은 전쟁보다 강했고 칼보다 오래갔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의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이유는 단 하나다. 패배 속에서도 인간은 여전히 아름답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다. 백제성의 새벽은 늘 안개로 시작된다. 새들이 울지 않고 강물은 숨을 죽인다. 그곳에서 유비는 마지막으로 눈을 떴다. 병든 몸이었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불타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내가 이룬 것은 무엇이고 잃은 것은 무엇인가. 그 물음은 그를 괴롭히면서도 동시에 위로했다. 그가 남긴 것은 땅이 아니라 마음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미소를 짓고 눈을 감았다. 그 미소는 천하의 패배자가 아닌 한 인간의 평화였다. 그가 세상을 떠난 뒤 백성들은 그의 묘 앞에 모였다. 노인은 눈물을 흘렸고 아이들은 이름을 외웠다. 한동안 촉한의 하늘에는 검은 구름이 머물렀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 구름은 비로 변해 들판을 적셨다. 사람들은 말했다. 유비의 덕이 아직도 하늘에 머물러 있다. 그의 나라는 사라졌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백성의 밭에서 자라고 있었다. 조조의 냉정함과 송건의 계산은 시대를 이겼지만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 반면 유비의 따뜻함은 1000년을 건너도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래서 역사는 조조의 이름을 기록했고 전설은 유비의 이름을 노래했다. 기록은 사라질 수 있지만 노래는 남는다. 사람들은 승리의 기술보다 따뜻한 실패를 더 오래 기억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유비의 진정한 승리였다. 유비의 이야기를 듣는 이는 누구나 한 가지를 배운다. 세상은 냉정하지만 인간의 온기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진심은 느리게 퍼지지만 가장 멀리 닿는다는 것. 유비의 길은 험했고 끝은 짧았지만 그가 남긴 흔적은 깊었다. 그래서 그의 제국은 흙으로 무너졌어도 그의 신념은 바람으로 남아 사람들의 가슴을 스쳤다. 그것이 바로 역사가 그를 잊지 못하는 이유였다. 만약 그가 지금의 세상에 산다면 어땠을까? 아마 그는 여전히 백성의 손을 잡았을 것이다. 숫자와 권력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도 사람의 눈을 먼저 보았을 것이다. 그는 여전히 믿음을 말했다. 믿음이 없으면 나라가 없다고. 그러나 사람들은 웃었을 것이다. 세상은 너무 빨라지고 마음은 너무 느려졌으니까. 하지만 누군가는 그의 말을 기억했을 것이다. 진심은 언젠가 돌아온다고. 유비의 이야기는 권력의 교훈이자 인간의 시다. 그는 패자였지만 동시에 인간의 스승이었다. 제국을 잃고도 마음을 지킨 자. 그것이 진짜 승리자였다. 그의 인생은 거대한 전쟁이 아니라 느린 용서의 여정이었다. 그는 세상을 얻지 못했지만 자신을 잃지 않았다. 그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유비는 천하의 패자가 아니라 인간의 주인이었다. 1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초상화 앞에는 향이 피워진다. 노인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젊은이들은 묻는다. 왜 그를 잊지 못하나요? 노인은 대답한다. 그는 우리 중 하나였거든. 가난했고 흔들렸고 두려워했지만 끝까지 믿었어. 그런 사람은 잊히지 않지. 그 말에 아이는 미소를 짓는다. 그리고 하늘을 본다. 그 하늘 어딘가에 유비의 마음이 아직 떠 있는 것만 같았다. 그의 삶을 돌아보면 수많은 잘못과 후회가 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덮는 한 가지가 있었다. 바로 인간의 향기였다. 그는 화려하지 않았고 천재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진심이었다. 진심은 세상을 바꾸지 못할 때도 사람을 바꾼다. 그가 떠난 뒤에도 많은 이들이 서로를 믿는 법을 배웠다. 그것이야말로 유비가 세상에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이었다. 결국 유비의 이야기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다. 이상을 줬다. 상처받고 사람을 믿다. 배신당하고 그래도 다시 일어서는 이야기다. 세상은 언제나 이긴 자의 기록을 남기지만 인간은 늘 유비의 이름을 떠올린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마음속에 작은 유비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그 유비는 때로는 울고 때로는 웃고 그래도 끝내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의 전설은 끝나지 않는다. 전쟁이 끝나도 마음의 싸움은 계속된다. 그리고 그 싸움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나는 과연 무엇을 지키고 있는가? 유비는 대답 대신 삶으로 보여줬다. 지켜야 할 것은 땅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그 대답은 지금도 바람처럼 귓가에 남아있다. 패배한 군주의 속삭임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따뜻한 목소리로. 일흥의 불길이 꺼진 지 오래지만 그 잿빛 들판은 여전히 이야기를 품고 있다. 바람이 불 때마다 타버린 깃발의 조각이 흩날리고 그 위로 사람들의 한숨이 스며든다. 유비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는 점점 희미해졌지만 사라지지 않았다. 어떤 목소리는 그를 욕했고 어떤 목소리는 그를 불쌍히 여겼다. 그러나 그 모든 소리 끝에는 이상하게도 한 가지 감정이 남았다. 존경이었다. 그는 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단지 멈췄을 뿐이었다. 유비의 인생을 깊이 들여다보면 전쟁보다 더 잔인한 것이 보인다. 바로 기다림이었다. 그는 늘 기다렸다. 사람을 기다리고 기회를 기다리고 하늘의 뜻을 기다렸다. 하지만 기다림에는 언제나 고통이 뒤따랐다. 그는 결국 그 고통에 익숙해졌다. 인내는 그의 무기였지만 동시에 그의 족쇄였다. 너무 오래 기다리면 때를 놓치고 너무 빨리 움직이면 무너진다. 유비는 그 사이에서 영원히 흔들리는 인간이었다. 그의 흔들림이 있었기에 그는 인간이었고 그 인간다움이 있었기에 백성들은 그를 믿었다. 유비의 말 한마디는 명령이 아니라 약속처럼 들렸다. 병사들은 목숨을 바쳐 그 약속을 지키려 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사람들은 후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와 함께 싸운 시간 자체가 의미였기 때문이다. 그의 패배는 백성의 패배가 아니라 인간의 증거였다.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유비는 정치적 감각이 부족했다고. 그러나 그는 인간의 감각이 있었다. 그 감각은 권력보다 느렸지만 훨씬 따뜻했다. 그의 한마디 미소, 그의 손길, 그의 눈빛은 1000명의 병사보다 더 큰 위로였다. 그래서 그가 죽은 뒤에도
백성들은 그의 초상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 초상은 왕의 얼굴이 아니라 한 아버지의 얼굴이었다. 만약 그가 조금 더 냉정했다면 역사는 바뀌었을까? 아마 그랬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랬다면 유비는 유비가 아니었을 것이다. 그는 인간의 한계를 알면서도 인간의 따뜻함을 선택했다. 그 선택이 그의 패배를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의 전설을 만들었다. 세상은 냉정함으로 만들어지지만 따뜻함으로 기억된다. 유비는 패배했지만 기억 속에서는 늘 승리자였다. 유비의 무덤은 크지 않다. 그저 산의 품 안에 조용히 놓여있다. 그러나 그 주변에는 늘 꽃이 피어난다. 아무도 심지 않았는데도 봄이면 자연이 피어난다. 사람들은 말한다. 아마도 그가 남긴 덕이 땅을 깨웠을 거라고. 그의 무덤은 나라의 끝이 아니라 마음의 시작이었다. 그곳에 서면 누구나 묻게 된다. 만약 내가 그였다면 나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그 질문은 시대를 넘어 우리에게 닿는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성을 선택하고 감정을 버렸는가? 혹은 그 반대였는가? 유비의 이야기는 먼 과거의 전쟁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다. 우리가 사람을 믿고 배신당하고도 다시 믿는 이유, 그 이유가 바로 유비다. 그는 인간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그 약함 속에서 강함을 찾았다. 그것이 진정한 용기였다. 그래서 지금도 학자들은 그를 분석하고 예술가들은 그를 그린다 하지만 그 어떤 이론도 그를 완전히 설명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유비는 논리가 아니라 감정으로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는 역사의 한 줄이 아니라 인간의 한 장면이었다. 눈물로 쓰인 이야기. 그리고 끝내 미완으로 남은 시. 그의 생애는 패배로 끝났지만 그 문장은 아직 마침표가 찍히지 않았다. 유비의 마지막 밤. 제갈량은 조용히 그의 곁에 앉아 있었다. 말없이 촛불을 바라보다가 이렇게 속삭였다. 주공. 아직 세상이 당신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처럼 세상은 결국 알게 되었다. 유비가 싸운 것은 땅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그의 전쟁은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다. 그 싸움에서 그는 끝내 승리했다. 오늘 우리가 그의 이름을 다시 부르는 이유는 단 하나다. 실패 속에서도 인간은 여전히 아름답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다. 유비의 이야기는 완벽한 전략서가 아니라 불완전한 인간의 시다. 그 시 속에는 욕망과 믿음, 분노와 용서가 뒤섞여 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모여 하나의 진실을 말한다. 패배도 인간의 일부이며 그 인간다움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승리라는 것을. 세월은 흘러 제국은 무너졌지만 유비의 이름은 여전히 남았다. 산을 오르는 나그네가 바람 속에서 그의 노래를 듣고 전쟁터를 연구하는 학자가 기록 속에서 그의 숨결을 느낀다. 그는 이미 한 시대의 인물이 아니라 한 인간의 상징이 되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상처를 품고도 따뜻함을 잃지 않는 마음, 그것이 유비가 남긴 진짜 왕권이었다. 그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사람들은 스스로를 돌아본다. 나는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가?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지켰는가? 유비의 삶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는다. 세상을 얻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사람을 얻는 것이 중요한가?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잠시 말을 잃는다. 왜냐하면 답은 이미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 유비는 단지 그 답을 보여주었을 뿐이다. 그의 초상 앞에 서면 묘한 고요가 감돈다. 그의 눈은 여전히 따뜻하지만 어딘가 슬프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도 아무 말 하지 않는 사람처럼 그는 침묵으로 말한다. 세상은 이길 때보다 질 때 더 많이 배운다고. 그의 침묵은 오래된 성경처럼 무겁고도 부드럽다. 그 속에는 천하보다 큰 인간의 깊이가 담겨 있다. 사람들은 종종 그의 이름을 두 글자로 요약한다. 이니.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덕목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방식이었다. 인이는 그의 무기였고 동시에 그의 방패였다. 그는 그것으로 싸웠고 그것으로 패했다. 하지만 그 패배가 아름다웠다. 왜냐하면 그 인이가 없었다면 그는 조조와 다를 게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유비는 정의로운 패배를 택한 마지막 군주였다. 역사는 냉정하지만 전설은 따뜻하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지만 전설은 사람의 기억이다. 그래서 유비는 패배한 왕으로 기록되었지만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는 여전히 살아있다. 그는 승리하지 못했지만, 사랑받았다. 그는 천하를 가지지 못했지만 마음을 가졌다. 그것이야말로 어떤 제국보다 단단한 나라였다. 그의 나라는 사람의 가슴 속에 있다. 만약 1000년 후에도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것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경고일 것이다. 인간의 따뜻함을 잃은 권력은 결국 자신을 삼킨다는 경고. 유비의 몰락은 단지 한 나라의 패망이 아니라 인간이 감정을 잃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준 예언이었다. 그래서 그의 실패는 두려움이 아니라 가르침이었다. 그는 죽었지만 여전히 길을 걷는다. 그 길은 이름 없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다. 누군가는 절망 속에서 그를 떠올리고, 누군가는 믿음이 흔들릴 때 그의 눈빛을 기억한다. 유비의 전설은 책 속이 아니라 사람의 하루 속에 숨는다. 작은 선행, 짧은 위로, 진심 어린 손길, 그 모든 순간이 그를 다시 살아있게 만든다. 그가 지은 나라는 그런 마음들로 이어져 있다. 결국 유비의 진짜 전쟁은 천하를 향한 것이 아니라 인간 안의 어둠과의 싸움이었다. 그는 권력의 불길 속에서도 끝내 인간으로 남았다. 그리고 그 인간다움이야말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마지막 불씨다. 세상은 냉철한 자가 다스리지만 결국 따뜻한 자가 남는다. 유비는 그 진실을 몸으로 증명했다. 그의 이야기는 더 이상 삼국의 한 장면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이야기다. 욕망과 이상, 용기와 후회가 얽힌 하나의 대서사시. 유비는 우리에게 말한다. 무너져도 괜찮다고.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는 마음이라고. 그래서 그의 실패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다. 역사는 멈췄지만 마음은 계속 이어졌다. 오늘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는 단순하다. 그가 우리 자신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어딘가에서 싸우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난다. 그때마다 유비의 이야기가 속삭인다. 패배해도 괜찮다. 다만 인간을 잃지 말아라. 그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부드럽고 불처럼 뜨겁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끝나는 곳에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다.